자, 제19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인데, 사실은 이제 19강하고 20강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인데, 얘가 이제 쉬운 버전. 시험 또 이제 마지막 문제로 잘라요. 마지막 문제. 우리 앞선 시험인 회계나 세무 2급에서 그 부가세 할 때 마지막 문제로 뭐 나오냐면 수정신고와 가산세. 원천징수 문제는 마지막 문제로 연말정산. 법인세의 마지막 문제는 예로 잘 나옵니다. 예로. 법인세에서는 예로 잘 나오는데 19강은 쉬운 버전, 20강은 어려운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강은 조금 긴장하고 들으셔야 되고 19강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또한 최저한세와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20강. 분납도 자동으로 된다. 그러나 가산세는 앞서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자동으로 되니까 우리가 고민은 할 필요 없어요. 분납 계산이 왜 이래?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바로 실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꿀팁인데 요거는 제가 설명하고 나서 수업하고 나서 제가 팁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2개밖에 없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문제 세팅합니다. 421페이지 풀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 문제니까 제가 차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고,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할게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당선은 중소기업이고 세율은 현행세율을 적용하고 앞 문제 자료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 가산세부터 한번 해볼게요. 6번이죠, 6번. 프로그램의 가산세 계산서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죠. 자, 요거 보고 얘를 지금부터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고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안 나와도 가산세 계산서는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얘가 누른 게 더 빠른데. 맞죠? 그래서 일단 4월분 거는 언제까지 신고하는 게 정상이죠? 5월 말까지 하는 것이 정상인데 5월 말까지 못했으니까 한 달 이내면 반액 할인이죠. 한 달 내에 반액 할인 50%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달 내죠. 대부분은 이제 50% 할인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로는 여기에 넣어가지고 0.125로 적용을 해줘야 되고 답은 5만 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3만 원 넘어간 거 자주 나오는 단골이죠. 여기 넣으면 이렇게 계산해지. 저장 누르시면 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하단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 중 맥스 이런 문제가 나와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 밑에 거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가냐면 이제 여기 가는 겁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산세 계산서 가보면 이렇게 불러와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맞지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 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타고 가볼게요. 일단 내용 나머지 다 지우세요. 앞에 문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지우고 여기에 있는 칸을 강제로 입력하는 문제예요. 부가세 신고서 수정신고와 가산세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 꿀팁도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지 봐드릴게요. 자, 입금산입 관련이 있고 송금산입 관련이 있다,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조금 이 문제가 조금 아쉬운데
이 법인세 비용이 뭐죠? 입금산입이잖아요. 입금산입. 맞죠? 이 입금산입 관련된 얘가 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니까 요거 누락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누락 가능성. 왜 누락 가능성이 있냐면 거기 해당 칸에 입금산입 입력하는 칸이 있고 송금산입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문제에서 얘 법인세 비용만은 손익계산서의 모습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입금산입은 얼마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2,240만 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1,240만 원이라고 넣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 자 다시 여기 결산서상 당기수 이익값을 넣습니다. 1억 4천 이렇게 넣고 두 번째 순서대로 쭉 넣으면 돼요. 여기 입금 산입칸에 얘를 넣으면 안 되고 얼마 넣으라고요? 오케이 2240 요거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 자, 어떤 문제는 여기에 법인세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코멘트 살짝 달아줘요. 위의 내용 이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위의 내용 이외에는 위의 내용 예지 뭐 법인세 비용 맞아요. 이외에 입금이 오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 비용도 꼭 넣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아쉬운 게 그 문구가 빠졌죠. 위 내용 이외에 이런 말이 좀 빠졌죠. 빠졌고 자 송금산이 이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11700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 90만 원이 간이 영수증 수령했다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맞죠? 연관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월 교성금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2를 뒤집으면 뭐죠? 그럼 2010년 전이니까 2013년 이후 넣으면 됩니다. 맞죠? 얘를 넣으시면 됩니다. 얘를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아 여기 아니고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네, 300, 200, 100 얼마? 살짝 넘어가 볼게요. 꿀팁으로 중소기업일 때는 1억 5,070을 그대로 다 넣으면 돼요. 만약에 2월 교성금이 존재한다면. 그런데 현재 문제에서 당사는 중소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몇 %까지만 된다고?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2월 교성금 입력할 때 60%만 넣으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중소기업이고 아니고의 차이는 요거 하나거든요. 여기서는. 이 부분을 60%이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현재 문제에서는 중소기업이다라고 되어 있다. 맞죠? 여기면 그 다음 갑니다. 이 부분 여기서 이제 글자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게 이제 팁이 조금 필요한데 세액 감면이고 얘는 세액 공제죠. 맞죠? 얘는 공제고 얘는 감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얘를 여기에 넣을까 자, 여기에 넣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 넣을까. 여기는 뭐냐면, 최저한세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얘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외우자고 했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는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눈치껏, 얘가 4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겠지. 맞죠? 그런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풀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개 넣는 문제예요. 결론은. 나머지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아까 60% 그게 다고요. 이 두 개를 입력해야 되는데 메인 누르시고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 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여기를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제가 윗부분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아이고. 그래 다시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럼 이제 4개가 나오는데, 자, 4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색, 감면. 여기도 색, 감면. 여기는 색, 공제. 여기는 색, 공제. 이 2개가 친구고요. 이 2개가 친구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배제, 적용. 여기는 배제, 적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얘를 먼저 찾아볼게요. 얘 한번 찾아볼게요. 얘를. 얘는 색 공제죠. 그러면 색 공제니까 여기 칸 아니면 여기 칸이에요. 여기 칸 아니면 여기 칸이에요. 이해가시죠? 여기에 가니까 어디 있어? 여기네요.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다. 맞죠? 그래서 얘는 제외예요. 잠깐만. 여기 가보면 여기 있어요. 이해가시죠? 중소기업만 제외예요. 중소기업만. 근데 그렇게 외우지 않고 우리는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는 제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얘를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는 걸 좀 외워주셔야 되고. 그럼 요거 한번 가볼게요. 중소기업 특별세 가면은 여기 칸과 여기 칸 중에 있어요. 자,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중소기업 특별세 가면은 어느 칸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중소기업 특별세 가면은 사실은 저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소기업 특별세 가면은 배제에 가보면 이렇게 찾아보면 없어요. 여기 가보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맞죠? 여기 있네 해서 적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컨트롤 F가 잘 안 먹혀요. 중소기업 이렇게 찾으면 안 찾아지고 찾아지네. 찾아지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알겠죠? 이렇게 띄우고, 기업, 이렇게 하면 못 찾아요. 이게 띄어쓰기까지 완벽해야 검색이 돼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이제 요거 가지고 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론은 얘가 얼마다? 100만원. 여기가 400만. 근데 조금만 더 설명 한번 해드리면, 이제 여기 가장 어려운 거예요. 뭐야? 요 문제에서 가장 어렵다면 여기에 넣을 것인가, 여기에 넣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데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는 것은 무조건 해준다라는 거고 이해가죠? 얘는 야, 니 최저한세 걸리면 안 해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결론은 이제 그런 뜻이고 이제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가산세는 계산이 되었고 땅 이렇게 합니다. 통상적인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루틴인데 얘가 얼마죠? 500. 자, 그 다음 엔터. 보통 문제에서는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조회에서 반영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원천 징수가 얼마인지 나오는데 여기 찾아보죠. 여기 보시면 원천 납부 명세서라고 있죠, 맞죠?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를 선택해 보시면 안에 그 값이 나와 있어요. 안 나오나? 조회. 조회. 불러오기에서 확인 누르면 보통 이자 수익 관련된 거죠. 얼마죠? 7만원. 요거 7만원 여기 넣으시면 돼요. 원천 납부 명세서를 조회해서 입력하시는 처음 본 문제예요. 처음 본 문제고 통상적으로 얼마다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됐고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예요. 얘는 분납이 안 되네. 분납은 일단 얼마 넘어야 되죠? 1000만원 넘어야 돼. 소득세도 똑같죠? 1000만원 넘어야 되고, 만약에 1200만원이면 200만원이 분납이 되는 거죠. 1000만원은 지금 내고 200만원 분납되고, 이해가죠? 5천만원이면 2500, 2500 이렇게 되죠. 맞죠? 처음에는 많이 내야 돼요. 처음에는 갖거나 뒤에 내는 것보다 갖거나 많이 내야 되고 무조건 1000만원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얘는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까지 한번 하시면 끝입니다. 지금 뭐 하나 빠졌나?
지금, 이게 7만원이 아닌가 보네. 네, 잠시만 볼게요. 아까 우리 원천 납부 명세서가 이거밖에 없죠, 맞죠? 우리가 회사 코드가 뭐 잘못 들어왔나? 5310 맞는데.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이 이유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는 35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지가 좀 달라요.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왜 35만원 띄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조회했을 때 7만원입니다. 7만원. 요거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511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대로 여기 법인세 비용을 이제 주의해야 하는데, 법인세 비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주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가산세가 있는지부터 보거든요. 가산세가 없죠.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 계산서부터 작성을 하는데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당기 순손익 여기부터 여기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272340 플러스 순차적으로 항상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합계를 보셔야 돼요. 입금산입에 66960, 그 다음 여기 2300,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 잠깐 놔두고, 4번부터 보면 법인세 중간예납이 여기죠, 맞죠? 여기에 1000만원. 분납 요거 대상이거든요. 분납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여기 이제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는데,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자, 감면. 통상적으로 얘가 이제 20강 수업하고 나서 와야 제가 느낌이 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이렇게 문제 나온 것도 저는 처음 봤어요. 여기 보시면, 공제 감면 세액 조정 계산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감면, 맞죠? 그 다음 여기는 공제, 그 다음 또, 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애는 여기 3번밖에 안 나요.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밖에 안 나요. 거의 모든 문제가.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내용은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집합돼요. 집합된다라는 말은 중복 입력이라는 뜻이에요. 3번에 들어갔던 자료가 여기 이제 기록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문제는 2번 문제예요. 2번은 시험에 안 나와요, 사실은. 안 나오는데, 이 문제가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2번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그 최저한세 배제 금액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여기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여기에 넣는 것이다라는 거 알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제시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같이 한번 해봐요. F2 누르시고, 저도 이렇게 문제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여기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얘를 선택해 줍니다. 곱하기. 그 다음 산출세액이라고 나오잖아요. 맞죠? 산출세액이 뭐냐면, 얘가 산출세액이에요. 얘를 봐야 돼요. 440300000. 여기가 44030 플러스 이렇게. 감면소득은 문제에서 이야기해줬죠, 맞죠? 이만큼 소득을 감면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 표준이 여기 좀 과세 표준도 여기 있죠. 사실은 여기 과세 표준이 이렇게 똑같죠, 문제랑 337개 모든 금액이 다 감면 소득이죠. 자, 감면율도 나오죠. 20%. 그러면 이렇게 감면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이 감면 대상 금액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근로자 인원이 감소가 되면 이제 적용을 안 해주는 거죠.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 요것도 원래는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상시 근로자 수가 뭐 1.2명이다, 1.3명이다 계산해주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요 값이. 그래서 요 값이, 8806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끝났어요. 지금 그 분납 빼고는 다 끝났어요. 우리가 입력한 자료를 보면 여기 넣고 두 개 넣고 요거 넣고 요거 넣고 이렇게 네 가지 넣는 거였죠. 현재 문제에선. 근데 이제 보통 문제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얼마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문제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잘 안 나오고 여기 한번 이제 여기 이제 입력했다라고 하고 지금부터 엔터를 막 치다 보면 여기에 뭐 숫자가 뜰 겁니다. 엔터를 팡팡팡팡팡팡 치다 보면 어딘가에서 탁 뜹니다. 거기서 수동하셔야 돼요. 띄웠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엔터 딱 뜨죠, 맞죠? 이렇게 분납할 세액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야 할 세액이에요. 예. 나중에 내야 할 세액. 그럼 지금은 나머지 반이죠. 그래서 여기에 분납할 세액에 12612 플러스 이렇게 넣으면 지금은 12612 플러스를 내고 나중에 12612 플러스 내면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50%. 근데 내가 만약에 나중에 더 많이 더 많은 금액을 나중에 내고 싶어. 그건 안 돼요. 근데 얘를 더 줄이고 싶어. 그건 가능해요. 얘를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이면 돼요. 이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이게 정답은 12612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최대한 금액을 분납을 받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숫자를 넣어주는 것이 맞고 모든 시험 문제가 다 분납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한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현재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19강 아까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게 팁입니다.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를 이용하여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요거죠 요거 얘를 이용해라 이 말이에요. 얘를 이용하여 최저한세 적용인지 최저한세 배제인지 판단하는데 이용한다. 이건 꿀팁이에요. 꿀팁. 책이 안 나와요. 책이 안 나와요. 손익계산서 제시할 때는 법인세 등은 입금 산입에 넣어준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누락될 부분이 존재한다. 이거는 안 중요해요. 중간예납이라고 얼마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냥 믿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중간예납은 지방소득세가 없고 원천납부세액은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간예납 빼고 넣는 거죠. 아니 지방소득세 빼고 넣는 건데 중간예납이 30만 원인데 지방소득세 제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굳이 지방소득세 계산하려고 막 노력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지방소득세 입력하지 않으니까. 2월 결손금은 2013년 이후인가?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60%를 체크해라. 완전 꿀팁만 딱 모아놨어요. 맞죠?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입력하는 거 연습했고요. 이런 식으로요. 가끔씩 문제에서 이제 비과세 소득도 이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공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9과 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